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시죠. 드디어 10월달이 밝았네요.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억토버가 좀 기대되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월초 자체가 항상 좀 약세를 보였어가지고 이번 10월달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2025년 들어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연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 유입량에도 억토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비트라든지 이더, 현물 ETF 쪽에 막대한 자금이 또 유입됐다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근에는 좀 순유출의 양이 많았었는데 어제 그제부로 이제 슬슬 9월이 끝나가다 보니까 순유입으로 마감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아이비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쪽에 1등을 차지했었던 대리빗을 제치고 이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옵션 거래 플랫폼으로 등극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이 비트코인 옵션 거래 플랫폼 1등 자리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블랙록과 어깨를 견줄 만한 자산 운용사죠. 뱅가드가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또 개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2등 자산운용사죠. 이 뱅가드가 10년 만에 방침을 전환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길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다. 그들이 또 어떤 ETF를 준비할지 생각해 본다면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어쩌면 XRP 현물 ETF 또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019년대에 뱅가드 포럼을 미루어 보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가 나오면서 현물 라이트코인 ETF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다. 바로 어제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파이널 데드라인을 항상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XRP 같은 경우는 10월 중하순 11월 때까지 좀 나열이 돼 있거든요. 네, 라이트코인은 10월 2일 정도가 파이널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SEC에서 이제 결론을 내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은이라고 불리는 이 라이트코인 찰리 리가 말한 것처럼 조만간 현물 ETF 먼저 좀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실물 은값이 크게 올랐던 모습이 있었죠. 라이트코인 역시 우리 사관학교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8,400만 개 희소성이 굉장히 있는 디지털 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물 ETF가 뚫릴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블랙록이랑 뱅가드가 아직은 없는데 길게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정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수 알트코인 현물 ETF 신청들이 자진 철회가 됐다. 여기에 에이다,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SEC에서 기조를 변화하면서 신청 자체를 간소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ETF 승인 표준화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승인해주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19B-4 철회시키고 다시 조금 더 빠른 프로세스로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말한 것처럼 새 상장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 ETF 승인 과정에 의미가 없다. 갑작스럽게 승인될 수 있는 신속한 허용 절차가 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승인 절차에 대한 간소화, XRP와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폴카닷, 도지코인 등등 10월에 예정된 16개의 알트코인 ETF 이제 점점 심사 기간,
파이널 데드라인이 다가와지고 있다. 이 자진 철회됐다라는 기사 자체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셧다운 위기, 고용 지표가 또 이것 때문에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 ACA라고 불리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 공공의료보험 이슈를 놓고 양당의 대립의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혹시라도 셧다운이 돼서 일시적인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짐 크레이머가 말한 것처럼 코인을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 역시 2022년도에는 디지털 자산을 대규모 사기, 폰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작년 초에 현물 ETF가 뜰리면서 지속성을 인정하며 죽지 않는 자산이다, 놀라운 복귀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또 묘사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M2 통화량 지표, 실물금이 움직이는 이 포물선을 보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저는 올해 연말까지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바라봐야 되고, 혹시라도 10월 초에 약간의 셧다운 이슈로서 조정이 오게 된들 우리가 바이 더 딥 전략으로 꺾이지 않는 마인드셋, 이 용기로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이 SEC와 CFTC 최근에 원탁회를 가졌고요. 그 공동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는 우리가 분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이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영역 다툼이 끝나고 SEC와 CFTC가 규제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동성 지표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런 규제 기관들의 움직임만 미루어 보더라도 디지털 자산 시장 캐파는 점점 커지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훈풍의 시기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SEC의 이 크립토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죠. 이 헤스터 피어스 역시 RWA 사업 의향하는 회사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와 대화하자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슬슬 토큰화 시대가 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불어넣어 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과거부터 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렌지 농장에서부터 시작됐던 하위 테스트죠. 이것은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식의 굉장히 뛰어난 이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게리 겐슬러에서 폴 애킨스로 위원장이 변화되고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점점 규제에 대한 완전한 명확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가 또 움직이고 있네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뉴햄프셔와 텍사스, 애리조나는 승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류 중인 그런 주정부 단위가 17개에 달한다라는 거. 이제 뉴햄프셔주 밑에 있는 북동쪽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역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초록색의 물결이 번져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완전히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의 실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마스터카드와 웹뱅크, 제미나이 거래소와 함께 손을 잡으며 XRP 약 4% 캐시백이 되는 신용카드가 미국에서 출시된 바가 있었죠. 이제 글로벌 송금, 여행, 로열티 시장 속에 속속이 진입을 하면서 유틸리티에 대한 확대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의 ETF 상품으로도 승인을 하면서 점점 제도권 편입이 불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이 해시덱스를 통해 솔라나 XRP뿐만 아니라 리플과 짝꿍인 이 스텔라 루멘까지도 자산군에 편입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SEC가 해스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승인하면서 여기는 비트 이더 솔라나 XRP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도 함께
편입되어 있다라는 거. 이 그레이스케일이 준비했던 GDS이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역시 승인이 됐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고래들은, 기관들은, 기업들은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9월달 자체가 워낙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포기하고 패닉셀하고 시장을 비관하면서 떠나가기에 바빴죠. 최근에 또 10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가지고 있는 XRP 고래들은 다시 한번 계단식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 크게 매수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자 늘 강조를 드렸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순유입 역시 46억 달러가 돌파되면서 이와 함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USDT와 USDC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조가 되면서 순유입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할 때는 바이 더 딥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스위프트와 컨센시스가 손을 잡으면서 결제형 블록체인 원자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컨센시스, 그 뒷배를 보면 유대계 금융 엘리트와 연결이 되어 있죠. 늘 강조드린 것처럼 스위프트와 리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 XRP를 통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포텐셜 브릿지 통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을 통해서 꾸준히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월달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상한학교 에이플 회원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